이 내용이 성인들 중에 하고 싶은 게 없고 좋아하는 게 없어서 고민이거나 의욕이 없는 분들에게도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 이외의 활동이 입시와 공부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 대학 가서 하면 된다, 커서 하면 돼 라는 말 익숙하신가요? 이 말의 핵심은 뭘까요? 뭐긴 뭐예요? 지금은 공부만 해라. 공부 말고 다른 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의미죠. 어릴 때 많이 듣기도 했고 부모가 되어서는 자녀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일 텐데요. 정말로 진실일까요? 당연히 진실 아닌가요? 그렇다면 공부 이외의 활동이 입시와 공부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과학적 사실의 시작은 관찰이죠. 입시를 성공적으로 끝낸 학생들의 공통점을 관찰해서 경향성을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그 공통점과 경향성일 테니까요. 수많은 학생들의 입시를 함께 하신 입시 논술 선생님의 경험을 빌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논술의 최전선에서 그런 경력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합격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계속 눈에 보이셨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 공통점들이 있나요? 네, 저도 놀라워서 그 학생들의 어머님들께 어떻게 키우셨는지 비법을 여쭤보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님들의 대답 사이에서도 공통점이 있었죠.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공부 이외의 활동이 입시와 공부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답도 그 공통점 안에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공부 이외의 활동이 입시와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대학 가서 하면 된다 라고 하는 말은 공부 의지를 떨어뜨리고 심지어 자녀와의 관계를 나쁘게 합니다. 자신들을 존중하지 않고 현재를 무시한다고 느끼게 만들거든요. 정말요? 그럼 공부 말고 딴짓하게 내버려 두는 게 맞는 걸까요? 축구부 방과 후 클럽 활동, 악기 연습, 심지어 유행하는 패션에 관한 것도 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응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 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자기주도적 성격을 길러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쓸데없는 데만 관심과 호기심이 생기고 혹시 공부엔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의 에너지 총량을 늘릴 수 있거든요. 반대로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거나 금지하면 하고 싶어 하는 것의 에너지 총량도 줄어듭니다. 그럼 하고 싶어 하는 것의 에너지의 총량에 공부도 들어가는 건가요? 공부는 그냥 원래 막 억지로 참으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뛰어난 학생들을 관찰한 바에 의하면 자기 삶에 욕심이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아이들이 학습에서도 대개 성공하더라고요. 욕심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은 동기부여를 얻고 결과적으로 공부도 더 잘한다는 얘기죠. 다른 것에는 관심 없고 공부에만 관심 있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부모들의 착각이에요. 그럼 딴짓을 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랑 공부에 대한 관심이랑 세트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말했던 하고 싶은 것의 총량의 핵심입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야 공부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는 거죠. 음, 아무리 그래도 딴짓해서는 대학 가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고등학생이 곤충에 관심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글 좀 찾고 실제로 좀 잡고 하다가 나중에는 곤충 사진을 직접 찍어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님도 기겁하면서 걱정이 됐지만 워낙 흥미를 보이니까 내버려뒀죠. 그런데 이 곤충에 대한 관심이 생물 과목과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수시 전형으로 생명과학 계열로 대학에 입학했고요. 무슨 딴짓이냐고 다그쳤으면 자신이 좋아하는 관심사를 학업과 연결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럼 부모가 자녀들이 이 학생처럼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미래형의 꿈을 현실에 맞게 현재의 도전으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커서 하면 되라는 프레임을 그럼 지금은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프레임으로 바꾸는 것이죠.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도록 함께 대화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막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떠오르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 아나운서가 꿈이다. 이때 아나운서는 시사상식을 잘 알아야 해 라며 학습에 대한 자극을 주거나 교내 방송반 활동을 추천할 수 있죠. 이러한 경험들은 커서 아나운서가 되지 않더라도 인생에 좋은 자산이 되는 경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좋아서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공부는 안 할까 봐 걱정이 되긴 해요. 다른 걸 많이 하면 절대적인 시간을 뺏겨서 공부에 좀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요? 너무 다른 것을 많이 하면 방해가 될까봐 걱정이 될 수 있지만 학생들을 관찰해 본 결과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분명해지고 장래의 꿈이 구체화될 때 학습 전체에 더 큰 동기부여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에서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격했던 학생들을 살펴보면 본인의 활동을 발판 삼아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많았고 이들 뒤에는 이들을 지원해준 허용적인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현재의 나이대에서 할 수 있는 걸 작게라도 하게 하는 게 공부 의욕을 더 높여준다는 말씀이시군요.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좀 많이 놀라운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의 내용은 책 논술형 엄마들의 내용을 제가 인터뷰로 각색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내용을 읽다 보니 예전부터 갖고 있던 궁금증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무엇인가요? 정신과 전문의 김혜남 선생님의 심리학이 30살에게 답하다 라는 책을 보면 선생님의 대학 연극 동아리 활동 시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점점 연극에 빠지고 맨 먼저 나와서 연습하고 막 길 가면서도 배역 생각을 하고 결국에 공연 무대에도 서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바쁜 와중에 장학금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의대 아닌가요? 의대에서 연극을 한다고 바빴을 텐데 오히려 장학금을 받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죠. 저도 이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 책의 초판이 2009년인데 궁금증이 그 후로 쭉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 책에 이유가 안 적혀 있었나요?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역시 말로 잘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속으로는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었다. 연극에 몰입했던 경험이 나에게 집중력과 자신감을 키워주었으며 공부에 미치는 법 또한 알게 해주었음을 말이다. 하나에 미칠 줄 알면 다른 것에도 미칠 수 있다. 열애에 빠진 사람에게 세상이 신비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어느 하나에 미치게 되면 세상과도 연애를 하게 된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난 열정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 세상,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든다. 이 부분에서 몰입과 열정을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혹시 예외적인 것은 아닌지 항상 궁금했던 거죠. 하고 싶은 것의 에너지의 총량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이 궁금증이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 성인에게도 적용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내용이 성인들 중에 하고 싶은 게 없고 좋아하는 게 없어서 고민이거나 의욕이 없는 분들에게도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게 없고 하고 싶은 게 없는 이유가 지금껏 타이든 자이든 상황이나 시기상의 여건들 때문이든 어쨌든 나중에 하자고 계속 미루면서 자신의 의욕을 꺾어왔지 않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에 에너지의 총량을 높일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하고 싶은 걸 시작해봐야겠어요. 네,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것의 에너지의 총량을 높여서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리샤님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눌러주세요.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